을지로에 계시는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떠나도 그 간판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온 게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간판은 그냥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의 이름, 그 공간의 주인의 이름, 다 그 각자의 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불러주고 싶은 이름. 안녕하세요. 배민 브랜드와 문화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최혜선이고 을지로 최 디자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와 문화 디자인 팀의 정미경이라고 하고요. 을지로 최 디자인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 어색한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우선은 한글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게 가장 크고요. 저희가 디자인할 때도 굳이 이걸 영어로 써야 해? 라고 저희 스스로도 크리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크리틱한 말도 진짜 너무 쓰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전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인데 배달 앱이 서체를 만드냐. 근데 저희가 저희의 문화를 담는 그릇을 여러 가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서 폰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음식은 이 그릇에, 이 음식은 이곳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배달민족이 한나체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2010년이에요. 사실 을지로체 하면서 좀 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망해 주시기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가 10년째 폰트 작업을 하고 있고 블랙 앤 화이트에 어떻게 뭐 위트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이랑 말을 거는 브랜딩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서체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이렇게 치시면 디폴트로 나오는 서체들이 있잖아요. 그 서체에 우리의 서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봉진 대표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야 미감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1년에 하나씩 발표했던 것들이 그게 뭐 울릉도 호박역 그 간판, 광장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그런 간판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서체들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그 서체가 나오게 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 을지로에서 서체를 이렇게 발표하고 전시했던 건 작년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폰트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10년 동안. 한글과 컴퓨터에는 아니고, 그렇죠. 네,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독스를 딱 여시면 디폴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구구절절하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가장 많이 쓰시는 서체가 아마 도연체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 간판에 진짜 많이 쓰여요. 꽉 들어차고 볼드한 서체라서 관공서 타이틀에도 진짜 많이 쓰이고 TV 보시면 자막에도 진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되게 많이 들었던 건 대학생들 PPT 자료에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뿌듯해요, 그런 거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김치찌개집, 삼겹살집에서 한나체나 도연체를 정말 많이 쓰시고 저희 서체를 보시면 그게 어떤 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맛있는 느낌, 음식적 느낌이 난다는 거를 거기다 쓰신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폰트를 만들 때 프로세스는 사실 막 디자이너들이 막 각기 전투로 영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그 브랜드의 씨앗을 갖고 있는 대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이면서 경영자인 김봉민 대표님이 씨앗이 되는 글자를 저희 이제 크리에이티브 방에다 올려주세요.
이런 거 어때?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씨앗이 되는 오리지널 이미지 원도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 던져주셔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뭐 공지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학생 때 제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을지로나 충무로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의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본향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사장님들한테 배우는 것들,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어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그분들 일터를 괜히 기웃거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때 을지로 재가별 이슈도 많았고 기자나 작업자들, 외국 아티스트들이 다 대거 모였고 패션하는 분들도 막 거리에서 사진 엄청 찍고 그래서 뭔가 우리도 그 중에 하나처럼 뭔가 이분들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저함이 있었고 처음에 저희가 둘이 딱 그냥 맨띵 헤딩 하듯이 을지로 갔었는데 원도가 되는 이미지의 간판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갔었는데 딱 거기가 다 허물어져 있었고 그 허물어진 그 틈 사이에 딱 봤는데 그 간판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너무 말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보물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폐기해야 할 산업재인 거죠. 그 광경을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때 좀 되게 묘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걸 가져오려고 다시 갔을 때는 완전히 다 갈아엎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죠. 을지로의 모습을. 저도 맨날 와도 헷갈리는 곳이 을지로인데 을지로가 오시면은 되게 미로 같겠지만 여기 안에도 다 뭔가 질서가 있어요. 보시면은 큰 대로변에는 유통을 하거나 완전히 완제품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부속품이나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뭔가 제조의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다 얼기설기 모여 있어요. 모세혈관처럼. 그래서 목형집, 주물집, 그리고 커팅,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큰 철판의 재단이라던가 그거를 깎아서 만드는 것. 그리고 시볼이라고 해서 아예 형틀 없이 펄을 가공하는 것. 제가 본 걸로는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거대로 내가 이걸 하면 이 바로 옆집에서 이 옆집에서 이걸 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여기에서 2시간 안에 뭔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무엇이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되게 멋있었고요. 간판을 쓰는 환경이 이렇게 작은 A4 용지나 작은 캔버스가 아니라 되게 큰 건물을 가득 거의 채울 수 있는 큰 판 위에다가 쓰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려놓고 쓸 수가 없는 거고 서서 쓰다 보니까 획이 한 번에 그리기 힘든 게 보여요. 이응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나눠서 썼다던가 직선이 되는 부분들은 묘하게 이렇게 아치형을 약간씩 그리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였죠. 네. 하다 보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서체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혜선님이나 저희 명수님하고 그리고 산도라고도 항상 얘기할 때 기준점은 손으로 그린 것 같이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뭐가 그렇게 안 보이는가? 손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직선은 나오기 힘들고 곡선이 나오게 되고 획의 맺음이 서로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 서체 같은 것도 보면은 획 맺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글자더라도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손으로 봤었죠. 가, 기, 거 이런 세로획이 있잖아요. 끝이 어떤 거는 옆으로 삐치고 어떤 거는 중간으로 삐치고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러 다니고 처음에는 간판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좀 쉬고 계시는 사장님 있으면 이렇게 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폰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처음에 서체의 원형이 된 그 글씨를 쓴 할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다가 붓을 일필휘재로 쓰시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이 가게가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 절대 써주지 않는 뭐 그런 미션 같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계속 구전으로 듣다가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판을 계속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을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미경님이 그걸 계속 따라서 쓰고 그리고 붓으로 그리고 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어쨌든 서체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미경님은 그거에 집중을 했고 저는 이걸 어떻게 대중한테 소개를 할까의 그 전시 전체적인 기획. 그래서 전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그 서체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은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체만 출시했으면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게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서체라는 되게 쉬운 작은 매개물로 을지로 그리고 서울 그래서 되게 그냥 옆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대중한테 쉽고 재밌게 듣게. 거기다가 이제 기어 같은 거 전혀 없고. 없지 이제 그런 건. 지금도 여기 보면 새마을 자전거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곳곳 짐 내려있고. 싣고 조그맣게 싣고 다니게 그런 데 있는 거. 그 뒤에다가 이제 그저 페인트, 네, 페인트 색깔 몇 가지 그래 싣고 와서 네, 처음에는 흰칠 해놓고 네. 그 다음날은 말르게 되면 이제 글 쓰기 시작하지. 아 예.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작업을 한 거네. 하루 만에 금방 안 돼 그것도. 한번 칠을 본체에 이제 딱 칠을 해놓고 자기는 한 바퀴 돌고 와요. 그 양반은. 그럼 그 동안에 굳잖아요. 아 반나절이면 이제 날이 좋으면 그거 굳으니까. 그래 와서 이제 써주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잘 써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대충 이러고 기분 저 대충 잡아요. 틀을 잡고 그거 쓰더라고. 몇 번 갔었을 때 들었던 말이 많이 찍어가였어요. 처음에는 되게 소심하게 몰래 찍듯이 찍었었는데 많이 찍어가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약간 덜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잘 맞아주셔요. 사람들이 기사를 쓰거나 혹은 사진으로 기록을 해놓거나 혹은 자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다가가서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이분들의 막 인생에 막 파고든 게 아니라 이 간판 뭐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데 우리는 막 세핑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 이야기들 들려주셨던 거가 되게 재밌었고 지금 이제 그때 가졌던 그 관계들로 그 다음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공간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라서 그때 첫 단추를 잘 한 것 같고 우선 전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리에 생생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사장님들이. 그 표현에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저희는 저희끼리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철 냄새가 아니라 사람 생생한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생생한 냄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재밌었죠. 여기 이제 철강 재단소 거리인데 저희가 저쪽에 근하금속 2층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전시를 했을 때 재밌었던 게 저희가 그러니까 간판에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도 또 여기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이 전시인 건지 이 거리가 전시인 건지 계속 그게 트위스트 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전시 공간으로 이제 한 거고 여기가 좀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처음에 진짜 위험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얘기 못 들어주시다가 좀 토요일 같은 날 와가지고 같이 대화할 때는 좀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좀 계속 친해졌고 계속 보니까 그랬고요. 여기가 이제 재단, 용접. 진짜 별걸 다 만드셔가지고 뭐 만들어달라는 건 다 만들어줄 수 있다. 기계가 거의 한 70년, 80년 된 것들이 되게 많고 사사받은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진짜 장인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2층 두 개 층을 사용했는데 1층에서는 이제 왜 을지로에 오게 되었는지 저희의 과거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도착한 을지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풀어내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과 그걸 활용한 요즘의 모습들
이미지를 조금 보여주려는 의도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서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니까 잘 모르지만 최소 2,350자를 한자 한자 다 그려야 되는 엄청난 노고가 있는 디자인 작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중은 되게 많이 모르고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가 어쨌든 대중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온 저희가 기업으로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쪽 벽에 2,350자로 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캔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사실 되게 많이 관객들이 놀라셨었어요. 그게 사실은 붓으로 그리시는 그 옛날에 간판에 한 글자 그렸던 거랑 똑같이 지금 디지털 폰트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연결되는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할 때.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미리 한번 고민해봤었는데 미경님 얘기 듣고 제 얘기할게요. 저는 간판이 가게 주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객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습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잠실이나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호객을 해야 하는 간판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는 또 반짝거리는 불빛이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르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시간이 달라요. 이게 을지로에 계시는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떠나도 그 간판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온 게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판의 무게가 진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버리는 게 사실 버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벼운 것들은 버려도 별로 감정이 안 드는데 시간이 묵직한 것들은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달랐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간판은 그냥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의 이름 그리고 그 공간의 주인의 이름. 저는 그래서 잠실의 이름도 재밌고요. 강북에 있는 종로나 이런 데도 재밌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귀하고 짧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그 각자의 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불러주고 싶은 이름. 저는 재밌는 게 간판보다는 이제 표지판 같은 거가 사람들이 직접 쓴 거 있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하는데 이제 거기에 욕설이 들어갈수록 이제 더 센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글씨체도 되게 환한 글씨체이고 그냥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간판 풍경 얘기했을 때 세 가지 생각났는데 하나는 이제 제 집 근처 서울숲이거든요. 저는 거기 간판이 없어요. 자연 속에는 간판이 없구나. 이름을 굳이 글자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공간이 생각났고 하나는 제가 이제 커왔던 영국은 간판이 깃발이에요. 자연 안에서 흔들리는 간판인 게 너무 저는 또 그 풍경이 생각났고 마지막은 홍콩의 간판들이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이렇게 나와서 거리를 걸을 때마다 간판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그 간판이 세 개가 오버랩 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풍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사장님들의 포트레이트를 찍는 작업을 작년 10월 달부터 바로 했어요. 사실 폴 맥카트니 전속 작가셨던 MJ 킴이라는 작가님이랑 같이 뮤지션들, 셀러브레이티들, 배우들을 찍는 작가분이 그 을지로에 있는 사장님들, 장인들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생동하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작가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시작했는데 사장님들하고 우선은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의 인생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정말 마음을 여시고 작업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생겼다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저도 이제 을지로에 가면은 예전처럼 서먹하거나 낯설지 않고 그 공간이 익숙해진 거 그게 차별점이죠.
친해졌지. 명확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서울은 그냥 일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이 고향도 아니고 여기에 대학교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언젠가는 떠날 거래요.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하는 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성장하고 여러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 서울이면 특별해야 되는 것 같은, 뭐 예를 들어 을지로면 특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저는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 게 오히려 특별한 것 같아요. 서울이 그냥 서울인 것. 저희 작년에 만든 서체가 올해는 10년 후의 모습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이미 간판들은 다 달아있는 상태인데 작년에는 깨끗하게 나갔다면 올해는 달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서체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이 간판 글씨를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게 그 표현이 있어요. 산돌에 심우진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글자가 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인데 이 글자가 이 환경에 시간에 마모되면서 점점점 환경으로 붙어버린다는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시면 얘가 달아질수록 그 환경에 붙어서 사람다움이 사라지고 환경스러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온다고. 그게 저는 너무 재밌는 표현이어서 이 달아 없어지는 서체를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사실 서체 회사에서 하기 되게 힘든 어떻게 보면 컨셉적인 폰트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올해 한글날에 배민 을지로 10년 후체 배민 을지로 10년 후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중 작가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를 하고. 네. 아이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